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영의 이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화면에 나와 있는 이 폰을 혹시 아시나요? 모토로라 스타텍이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막 휴대폰이 좀 활성화되는 이런 시기여가지고 뭐 국내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핸드폰보다는 이런 이제 모토로라의 어떤 그 이런 스타텍 이게 열면은 착착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되게 멋있게 느껴지기도 했고 상당히 고가품이었죠. 사실 이렇게 투지폰으로서 정말로 그 최고의 상품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스마트폰을 따라잡지 못하고 이제 좀 사라져 버렸죠. 글로벌 트렌드를 좀 따라가지 못해서 조금 이제 도태됐던 그런 이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내수 중심의 기업은 이제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시내 이동 전화 가입자 현황인데요. 유선 가입자는 뭐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무선 가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죠. 무선 가입자가 언제까지 늘어날까요? 우리나라 이제 이동통신 뭐 대표적인 회사가 3사가 있죠. 그렇죠? 뭐 SKT, KT, LG U 플러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 LG U 플러스에 있는 어떤 이제 직원이랑 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고민이냐면 그 이용자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런 내수 중심의 회사들은 이제 수출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구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어, 전체적으로 하여튼 가입할 만한 사람들은 다 가입을 했는데 전체적인 이용자 수가 계속 줄어든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매출이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은 못하고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개발해서 매출을 늘릴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 서비스를 또 어떤 식으로 또 개발해서 또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판매하는 것은 매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세계적으로 좀 진출을 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파이를 키우려는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요즘 같은 경우 이제 보게 되면 뭐 알리익스프레스, 뭐 테무 이런 이제 어떤 유통업체들이 중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 진출해가지고 또 상당히 이용자 수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시장을 개발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죠. 실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뭐 우리나라 인구야 5천만 명이 이제 조금 넘어가는데 전 세계 인구는 이제 80억 명이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월드 이제 미터스에서 이제 가져온 자료인데요. 올해 이제 출생자 수가 2,500만 명이고 올해 이제 사망자 수가 1,100만 명이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출생자 수가 20만 명대고 사망자 수가 거의 이제 40만 명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은 이 고령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늘릴 거냐. 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우리나라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에 지출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상품 판매할 것이냐 여기에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실제 이제 올해 생산된 자동차가 거의 뭐 1,300만 대 가깝고요. 컴퓨터는 이제 6,700만 대니까 상당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는 시장이 크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전 세계 대륙별 세계 인구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 미국 같은 나라들도 기업들이 자꾸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진출하려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보게 되면 이제 북미 인구가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가 채 되지 않는데 유럽은 10%밖에 안 되고요.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뭐 60%에 달하죠. 물론 이제 중국과 어떻게 보면 그 인도 이런 두 나라를 축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많은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5% 안에서만 승부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아시아로 진출해서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이제 매출을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의 시장이 개방됐을 때 너도 나도 이제 중국으로 먼저 진출하려는 이유가 결국은 막대한 시장 때문인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만 머무른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진출할 거냐. 파이가 정말로 차이가 난다라는 걸 이제 느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 글로벌 시장이 얼마나 다이나믹하냐면 한국의 경우에도 문화적인 영향력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커져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BTS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부터 뭐 비영어권 가수로는 최초로 5년 연속 글로벌 아티스트 차트 탑 10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국제 음향 기업 연맹에서 성정한 걸 보니까 2018년도에 2위였는데 2020년과 2011년에 연속으로 1위를 했고요. 그리고 뭐 멤버들이 이제 군 입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2023년에도 2위였더라고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국내에만 만약에 BTS가 머물렀다면 이렇게 압도적인 매출을 올리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BTS 소속사 같은 경우도 상장을 해서 엄청난 시가총액이 이제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2011년도에 방영이 돼가지고 94개국의 시청률 1위를 기록한 뭐 오징어 게임 같이 글로벌 한류 열풍이 정말 대단하다. 영화만 하더라도 국내 내수용으로만 만들어 가지고 영화를 제작하는 것과 해외 진출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것과 정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할리우드 같은 경우는 그 영화와 관련된 것으로 엄청나게 이제 많은 돈을 벌어들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제 이러한 이제 문화적 영향력을 국제적으로 이제 키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들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와튼 스쿨의 글로벌 문화적 영향력 랭킹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어떤 음악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한국 문화가 국제적으로 미치는 파급력이요. 2017년 세계 31위에서 2022년 이제 7위. 그러니까 5년간 24단계나 급등했다고 하니까 실제 이런 걸 보면 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의 한류의 경제적 효과인데요. 보게 되면 그 2022년도에 글로벌 시장에서 문화적 영향을 랭킹 1위는 이탈리아였고요. 2위는 프랑스, 3위가 이제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하고 프랑스는요, 사실은 뭐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에 있어서 소프트 파워를 보유하고 있죠. 뭐 명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미술, 패션, 음식 이런 걸 때문에 이제 문화적 영향력이 이제 크고 프랑스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음식, 영화, 그다음에 이제 문학 이런 쪽에서 문화적인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2012년 기준 4위였고 스페인이 5위, 영국이 6위였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2017년도에 31위였는데요.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해서 이제 7위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다 보니까 그 우리가 이 문화를 가지고 만든 여러 가지 이제 매출들이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출 항목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총 수출액과 한류 품목 수출액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니까 문화 컨텐츠 수출이 당연히 확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K-뷰티 이런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K-푸드, 뭐 가공식품 그러니까 이제 한류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먹어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수출 역시 큰 폭으로 이제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수출액이 5.4%가 증가했는데요. 이런 이제 문화 콘텐츠와 화장품,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증가한. 그래서 합계를 보게 되면 13.7%니까 일반적인 항목보다도 훨씬 더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증가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화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올리게 되면 시너지가 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BTS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 같은 경우도요. 현재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무려 8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48위에 해당되는 이러한 이제 회사로 성장을 했죠. 기본적으로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네이버 같은 데 가서 이제 기업 개요를 살펴보게 되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지향한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 이게 국내만 머무르는 게 아닌 것이죠. 이게 3대 본사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레이블, 솔루션,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비즈니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음악뿐만이 아니라 뭐 공연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뭐 다양한 어떤 부가 산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사실 이 하이브는요, 그 BTS에서 사실 BTS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랑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데, 여기 이제 대표이사가 그 사실은 이제 저의 이제 저랑은 관계없죠. 저희 친구의 친구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 음악 쪽에 관심이 있어서 BTS를 발굴해 가지고요. 그 BTS 발굴에서 국내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해외로 진출해 가지고 사실 상장해서 거의 8조까지 회사를 키워버린 거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비교해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규모가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시가총액을 보더라도 하이브가 8조 1천억, JYP가 2조 4천억, SM이 1조 7천억 정도 되죠. 그다음에 CJ ENM이 1조 6천억이 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 한국의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 드라마 스튜디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더 글로리 같은 이제 그런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작하는 이런 회사로 보면 되는데,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정도가 이제 되네요. 보게 되면 이제 인상적인 게 외국인 취득률을 살펴보게 되면 하이브가 20%, JYP가 34%, SM 12%,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외국인 취득률도 높다. 그러니까 주식의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정도가 되고, 놀라운 것은 이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영업이익률이 되는데, S&P 500 기준으로 사실 2021년도에 S&P 500의 영업이익률이 뭐 한 9% 정도 되거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5,379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727이니까 10% 훌쩍 넘어간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JYP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이제 438억인데 매출액이 뭐 1,497억이니까 뭐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30% 정도 될 것 같네요. SM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뭐 2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 정도로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회사, 그러니까 국내만 머무는 게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도 그 회사의 주식도 취득을 하고 시가총액도 커지면서 영업이익을 상당히 이제 높게 달성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실 이제 국내에서 노는 것과 해외로 진출하는 것과는 이 규모 자체가 정말 차이가 납니다. 손흥민 선수가요, 국내 축구팀에서 뛰었으면 연봉이 얼마일까요? 근데 지금 이제 토트넘에서 뛰니까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비교만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무대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올해 그 이정우 선수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뛰죠. 그래서 작년에 2023년도에 키움 히어로즈에서 뛸 때 연봉이 8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메이저리그로 진출을 하면서 메이저리그 6년간 연봉 총합이 1억 1,300만 달러였죠.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환율을 달러당 1,300원이라고 했을 때 올해 아마 그냥 평균을 나눠보게 되면요. 올해 연봉이 244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뛸 때와 해외 시장에서 뛸 때 이렇게 연봉이 아주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의 파이를 키워가는 전략들이 뭐 개인이건 기업이든 이런 측면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어떤 특정한 국가가요, 자국 내에서 모든 걸 생산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자원을 발굴해 내 가지고 필요한 상품을 만들고 이걸 유통시켜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 나라는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중국, 그리고 뭐 미국이 제조업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수출 2위 국가거든요. 미국 뭐 이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뭐가 하나 빠져 있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제조업 기간은 잘 되어 있긴 한데 문제가 이제 원자재가 이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석유부터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자원을 이제 수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국가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 그리고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 간 이동하게 만들어 주는 건데 결국은 이제 각 나라가 잘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생산을 하고 다른 나라에서 이제 생산된 필요 물품을 조금 이렇게 자신들의 상품과 교환해 가지고 이제 상호 이익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 뭐 러시아 같은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술이 발달한 나라, 이제 한국이라면 사실 우리나라하고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가 이제 상당히 좋았죠. 러시아에서 한국의 어떤 그 제조 물품이라든가 뭐 심지어 뭐 과자나 음식물 같은 것들도 상당히 좋아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교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유무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제 의견은 이 글로벌 시장의 이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아까도 봤지만은 인구가 80억이니까 정말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국가가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비용이 줄어들고 생산성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나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천연자원을 제공하겠다. 한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제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 우위가 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있을 텐데 그걸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생산성이 증가하겠죠. 이러다 보면요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리하게 경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입품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이 물가가 오르지 않아서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최근에는요 물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통화량이 많이 늘어난 원인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단 자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좀 달러가 강세가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환율에 이제 문제가 되면 수입하는 어떤 물품의 가격이 비싸지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물가가 올랐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까지 그 이전에는 물가가 상당히 안정돼 있었던 게 이유가 뭐냐면요. 중국이 정말 제조 물품들, 상품들을요 너무 싸게 공급해 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안정됐던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주위에 살펴보세요. 중국 물품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울걸요. 그 정도로 거의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생산 물품들을 너무나 저렴하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싸게 사서 이제 물가가 안정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자유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신제품에 대한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시장이 이제 넓게 되면 이제 보다 이제 도전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저 나라의 어떤 기업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국내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반도체만 하더라도 뭐 한국에 있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라는 그런 회사들이 있지만 또 이제 마이크론 같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있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술을 발전시키고 어떻게 채널을 만들어서 비용을 효율화시킬 거냐 여기에 대한 혁신을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국내에서 운영하는 게 좋을지 해외에서 운영하는 게 좋을지 실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기술도 훌륭했지만은 실제 이제 팀 쿡이라는 이제 그 CEO가 정말 그 제조와 관련된 이제 라인 자체를 해외로 이전하면서 비용을 줄여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사실 그 애플이 정말로 잘 나갈 수 있게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혁신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것이 자유무역을 하는 그 찬성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자본이 이동을 하죠. 자본이 이동을 하다 보면 그 특정 기업에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를 해서 실제 이제 전체적으로 뭐 외국인들이 투자한다는 이유는 결국 이제 자본이 투여가 된다는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혁신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제 기술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를 키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장점인데 그렇다고 이제 장점만 있느냐? 일단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생산이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수익 자체, 그러니까 어떤 이제 예를 들어 임금이 높은 어떤 나라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근데 어떤 이제 제품을 개발을 하는데 그 제품은 기술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노동력이 필요한 제품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임금이 저렴한 뭐 중국이라든가 동남아로 이동을 하게 되면
임금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상품 가격을 낮출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반대로 국내 종업원 입장에서는 일단은 수입품이 증가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 본인 자국의 어떤 생산 시설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생산 시설 이동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는 이제 이런 측면이 돼서 이제 실직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본인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게 되면요, 회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임금을 삭감하겠다라고 해도 사실 고용 불안 때문에 그걸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실제 그래서 이제 임금이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제 다른 회사들이 본인들의 어떤 혁신을 위해서 생산 시설을 이제 외국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 본인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제 가야 돼서 그 회사의 어떤 경쟁력을 이제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꾸 이제 이제 대기업들의 생산 시설이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사실 좀 이제 좋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약간요, 저개발국, 그러니까 약간 후진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자유무역이 활성화되면요,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거를 뭐 예를 들어서 사다리 걷어차기라든가 이런 책들을 보면 이제 잘 나와 있는데, 이미 기술이 완벽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혁신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보호무역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국에 어떤 스마트폰이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나라는 이미 스마트폰,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만든 훌륭한 스마트폰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수입만 해버리게 되면 어떤 국가에서 그런 걸 수입을 하게 되면요, 자국의 어떤 그런 스마트폰을 만든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유무역이 아니라 일정 기간까지는 자국의 기술이 발달될 때까지 보호무역을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했었고요. 한국도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사실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보호무역을 통해서 자국의 어떤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국이 다른 나라와 경쟁 가능할 때 실제 그때 이제 자유무역을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무역을 너무나 이렇게 이거 위주로 가게 되면 실제 이제 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들은 영원히 발전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단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 우위론과 이제 절대 우위론이 있는데요. 이제 비교 우위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다른 국가에 파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물건을 사는 국가는 예를 들어서 뭐 교환되는 물건을 예를 들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가 이제 좋은 물품과 내가 이제 좋은 물품을 서로 교환하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다. 그러면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엔지니어링 서비스라든가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는 비교 우위에 있고, 다만 뭐 커피를 재배한다라거나 단순한 어떤 제조인 신발을 생산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비교 우위가 없기 때문에 임금이 높아가지고요. 그래서 해당 상품을 대부분 수입하는 형태. 그래서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끼리 교환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교 우위론이고요. 절대 우위론은 사실은 어떤 특정한 상품을 생산하는데 모든 다른 국가에 비해서 오직 한 국가만이 그 상품을 효율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 이런 거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요. 좀 사례를 찾기도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무역에 동참하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일단은 이제 이거는 학생들도 하죠. 유학생 구매 대행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석사 과정에 있거나 이럴 때요. 특히 이제 중국 학생들이 이런 구매 대행을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이 카카오톡 같은 거,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중국 내에 뭐 위챗이라든가 이런 쪽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에서 옷을 좀 이제 저렴하게 구매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자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택배로 판매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연봉이 상당히 잘 벌어들이는 돈이 이제 상당히 높은. 이를테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예전에 보따리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유학생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는 누군가가 구매를 대행해달라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본인이 그걸 사서 보내주면서 실제 일정 정도 이제 수수료를 차징하는 이런 형태의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글로벌 무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외국에 있는 이런 이제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사이트를 열어 가지고 물품을 좀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제 유튜브라든가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글로벌 무역에도 동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이 케이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벅스라고 볼 수가 있죠. 스타벅스가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스타벅스 커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2023년 9월 달에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 이제 경영에서 이제 물러났는데, 근데 보게 되면요, 원래 이제 스타벅스가 원래는 이제 커피 원두만 갈아서 팔고 있는 회사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슐츠가 이탈리아로 이제 출장을 가게 됐는데 이탈리아 커피점이 이렇게 모임의 장소나 휴식의 장소 활용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슐츠가 아, 이 미국에서도 사실 이런 공간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날아가서 이제 창업자들 설득했는데 보수적이었던 그 당시 이제 스타벅스 창업자들이 그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 퇴사를 하고요. 그 이탈리안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을 판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스타벅스 이제 창업자들이 와서 역제안을 한 거예요, 슐츠한테. 그래서 우리 스타벅스를 그러면 당신이 한번 인수를 해가지고 한번 사업을 좀 키워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이른바 대출 엄청나게 봐 영끌해가지고요. 하워드 슐츠가 이제 380만 달러에 스타벅스를 인수를 했는데 그 회사를 이제 이렇게 키워버린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의 이제 주요 정보를 뭐 살펴보니까요. 현재 뭐 시가총액도 뭐 엄청나고 주가가 이제 91달러고요. 직원 수가 뭐 거의 뭐 그 상당하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제 그 스타벅스를 이제 키웠다. 결국은 이제 이탈리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 있는 그 문화를 보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유사하게 이렇게 에, 회사를 키워버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벅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간 마치면서요. 이러한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개발도상국이 완전하게 산업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